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는 공모주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IPO가 진행될 때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렸습니다. 1억 넣어서 겨우 2주 받았습니다. 이번에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공모주 청약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주 들렸죠.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과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소액을 청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질 수 있는 공모주는 몇 주 안 되니까요. 부자만 돈 버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죠. 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제 공모주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영끌 베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가 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서 달라진 청약 제도를 발표했거든요. 우선 현재는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공모주가 배정되잖아요. 청약 증거금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많이 배정을 받는 거죠. 근데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현행 비례 방식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균등 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이 최소 청약 증거금이 얼마로 될지, 그리고 균등 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각 주관사의 재량으로 맡겼는데요. 금융위가 예시로 제시한 몇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유력할 것으로 꼽히는 건 n분의 1로 딱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림처럼 A가 3주, B가 5주, C가 70주, D가 500주를 청약했다고 해볼게요. 자,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총 40주고, 그래서 40주의 반인 20주는 균등 방식이 적용되는데 총 4명이니까 n분의 1 해서 5주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A는 3주만 청약했으니까 3주 받고 끝이고요. B는 5주 청약했으니까 5주 받고 끝. C는 우선 균등 배정 방식에서 5주를 받고요. 나머지는 비례 방식이 적용돼서 지금처럼 경쟁률에 따라서 배분을 받게 됩니다. 네, D도 균등 배정 방식 똑같이 5주 우선 받고요. 나머지는 비례 방식에 따라서 배분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소액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만약에 균등 배분 없이 40주를 모두 비례 방식으로 배분했다고 치면 A, B, C, D가 모두 청약한 수량이 578주니까 578 나누기 40 하면 경쟁률이 14.45 대 1이 됩니다. 그럼 A와 B 한 주도 못 받죠? C는 5주 받을까 말까? 간당간당하죠? 이렇게 보니까 균등 배분이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이번에는 금융위가 제시한 또 다른 방식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아예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청약을 받습니다. 투자자가 A군으로 청약할지 B군으로 청약할지 선택을 해서 딱 청약을 하는 거죠. A군에는 추첨이나 균등 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서 당첨자 간의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요. 그림에는 지금 추첨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 추첨이기 때문에 아예 못 받거나 받는다면 동일한 물량을 받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증거금에 따라서 비례 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B군을 선택해서 청약하시면 되겠고, 뭐 아니면 도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첨을 통해서 일정 수량이라도 챙기겠다 하시면 A군을 선택해서 청약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아파트 청약 마냥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변화된 배정 방식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 자체도 확대됩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코스피 20%,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 이내에서 공모주가 우선 배정되는데요. 17년부터 19년까지 평균 배정 물량을 보면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달 물량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미달 물량은 지금까지 다 기관 투자자한테 배정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 대해서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서는 10% 우선 배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 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고요. 이 감축된 물량 5%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20%인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최대 30%까지 1.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확대되는 배정 물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할 부분은 이제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현재는 만약에 4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4군데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했죠. 그래서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은 한도를 꽉꽉 채워서 여기저기 다 청약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불가능합니다. 다수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해도 한 곳만 딱 선택해서 청약을 하셔야 해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 바뀐 내용들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우선 균등 배정 방식과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최대 5% 배정 내용은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이 되고요. 하이힐드 펀드 감축분 5%의 추가 배정은 2021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중복 청약 금지는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네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으니까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모청약 전에는 각 증권사가 적용하는 청약 방식이나 배정 방식을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본 적 없는 IPO 시장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조 단위 가치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IPO 일정 수두룩하고요. 뭐 하나 걸을 수 없을 만큼 다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내년에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잘 참여해보세요. 물론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부분도 명심하시고요. 개인들은 공모주를 단기 차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기회가 커진 만큼 위험 노출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신중히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최근에 공모주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에게 또 더 좋은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챙겨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